김우식의 수구벤 타픽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는 잘 달리고 있고요. 엔저에 대한 불안감도 공존해 있고요. 수급 오늘 타픽은 어떤 겁니까?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바로 그냥 가죠. 엔화 약세 피하기입니다. 엔화 약세 피하기. 제가 일전에 바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가 디커플링 되는 이유들,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환율, 또 환매, 뱅가드 펀드 교체, 중국, 북한, 요런 대여섯 개 정도의 어떤 변수, 우리만의 특수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뜸은 환율입니다. 엔화 약세의 흐름이 좀 가팔라지고 있죠. 이제 96엔을 넘어서 97엔을 근접하고 있죠. 거의 100엔 돌파는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또 총재도 내정 다 됐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그런 흐름 때문에 어떤 시장의 수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세도 이를 피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엔화 약세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업종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두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일본과의 경쟁이 없는 업종, 당연하겠죠. 둘째는 비록 경쟁이 있더라도 비교 우위에 있는 업종, 요 두 개입니다. 결국 지금 내수주라든지 그다음 특히나 중국 관련 내수주들이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단 IT 업종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강한 것.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쟁 관계는 있지만은 일본에 비해서는 월등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환율의 영향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어떤 수급이 되는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추세인데 투신권은 사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투신권은 어차피 환매돼 매도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매도죠. 해서 9월 중순부터 해서 외국인의 누적 업종별로 누적 순매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까만색 선이 보시면은 바로 이게 거래소 전체 외국인의 매매죠. 9월부터 지금까지인데 작년 말에 이렇게 가파르게 매수가 들어왔다가 1월 들어서 프로그램 매도와 더불어서 배당도 끝났고 하니까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다시 중국계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채워나가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그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위치 자체가 거의 지난 고점 근처까지 채웠죠. 그러면은 업종별로 전기전자나 운수장비가 실제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자는 거죠. 자, 운수장비 업종 그러면은 조선도 있겠지만은 자동차로 대표가 되죠.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네,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 어림도 없다. 거의 사기는 사는데 전혀 채워나가지 않더라. 외국인들 같은 경우. 반대로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전기전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점이었는데 팔았다가 채워나가는데 어디까지 와 있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거의 거래소를 채우는 것과 똑같죠. 결국은 외국인도 역시 엔화 약세를 아주 강하게 지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코스닥의 최근 강세 같은 경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마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코스닥 시장의 대부분 업종이,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이 IT 업종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탁월한 어떤 강력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형주들의 밸류 하체인 하단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비록 이번에 또 이번 주에 갤럭시 S4 공개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또 재료 노출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은 갤럭시 S4가 지난번에 아이폰 5와 다르게 한 번 더 혁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관련주들의 월등한 실적을 감안해 볼 때 시장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차익 매물로 나올 수 있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다만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압축이 필요하고 상승할 때 관련주는 일단 따라붙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코스닥 쪽은 여전히 이런 상황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엔화 약세는 반드시 피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오늘 수급 포인트는 엔화 약세를 일단 피하고 보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 어떤 수급 특징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외국인들 최근에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매수 추세는 이어가고 있죠. 다만 환율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글로벌 변수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북한 이슈도 그래서 관망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죠. 어제도 좀 매도가 나왔을 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업종별로 보면은 운수 장비, 철강, 금융 서비스 등등 대부분 매도가 나오고, 다만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가 조금 잡히고 있습니다. 특징적이고요. 매수 종목을 보니까 특징적인 게 역시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또 S-오일 같은 종목도 보이고, NC소프트가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글쎄 쇼커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삼성테크닉 같은 종목이 잡혀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거래소는 관망. 다만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은 여전히 산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좀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들 동향 어떻습니까, 오늘? 예, 기관들은 여전히 2000포인트 전후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뭐 환매도 나오고요. 연긴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이끌 만한 좀 빠져야 사겠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전기전자 매도가 오늘 업종별로 나옵니다만은 크진 않네요. 뭐 특징적이진 않고 원수 장비, 뭐 서비스 금융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을 보니까 역시 어떤 강력한 맛이 없죠. LG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쪽에 매수가 좀 잡히고 있고 종목별로 뭐 영원무역, PCC, 삼성물산 같은 종목이 있지만은 그렇게 특징적으로 시세를 이끌 만한 종목에 대한 매수는 기관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투자 성향을 살펴봤으니까요. 개인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외국인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박스권 대형 트리거는 2050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아마 지금 답답하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 힌트 하나는 지수 관련 ETF를 지금부터 모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중소형 개별주, 코스닥 종목들을 3개월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코스닥에 아직 발도 못 댄 분들이 꽤 됩니다. 그 이유가 아마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인데, 오늘은 제가 이런 계속 말씀드렸던 똑같은 전략보다도 코스닥에 접근하는 어떤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전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 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을 접근하실 때는 첫째는 아는 종목만 매매하자.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코스닥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종목을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보죠. 나는 코스닥 종목 하나도 모른다 그러시면은 최소한 그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파악하고 나서 매수를 하자는 말씀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종목을 확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코스닥 종목을 몰빵했다, 한두 종목에 몰빵했다가 뭐 올라가면 땡큐인데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계좌가 박살나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손절매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손절매는 왜 손절매가 필요한가? 지금 장은 코스닥에 가는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꼭 굳이 한 종목에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수준 같은 경우는 뭐 한 5에서 15% 정해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익 실현은 극대화. 손절매도 철저히 하되 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 같은 이익 같은 경우는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매매해 봤듯이 알겠지만 뭐 5% 10% 먹고 팔았는데 그 종목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30, 50, 100%가 있더라. 많지 않습니까? 가는 종목은 계속 가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끝까지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전술, 코스닥 전술 아마 요걸 좀 이용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매 라인과 이익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는 게 개인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김우수 시장님께서 많은 도움 더 이어가게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아는 종목만 매매하자, 포트폴리오 확장하자 이 말은 결국 아는 종목 수를 늘리자 이런 말도 될 것도 같습니다. 무조건 따라하는 매매보다는 조금이라도 내가 사는 종목들에 대한 공부를 함께 좀 곁들였으면 하는 전술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